병든 엄마 때문에 결혼 못한다며 친아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내쫓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노인의 뒷모습. 3년을 사귄 여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했고 직장에서는 눈치가 보였습니다. 38살 남자 민철.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그는 어머니를 낯선 곳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가 마주한 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선택과 후회 사이에서 무너진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병든 엄마와 함께한 삶.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민철은 눈을 떴다. 몸은 무겁고 허리는 뻐근했지만 습관처럼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경자 씨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게 분명했다. 엄마, 주무셨어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경자 씨는 고개만 천천히 저었다. 민철은 익숙한 동작으로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화장실까지 부축했다. 체중을 지탱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왔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10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민철은 어머니의 약통을 확인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까지 6가지나 되는 약을 시간에 맞춰 챙기는 일도 이제는 자동으로 손이 움직였다. 미음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는 동안 시계는 어느새 6시 40분을 가리켰다. 출근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간이었다. 민철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식사를 마친 경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철은 괜찮아요, 엄마.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답답함이 밀려왔다. 어머니를 다시 침대로 모시고 이불을 덮어드린 뒤 민철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회사에 도착한 민철은 책상에 앉자마자 밀린 업무에 파묻혔다. 기획안 마감이 코앞이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어젯밤에도 어머니가 2번이나 깨워서 제대로 잠을 못 잤기 때문이다. 커피를 마시며 정신을 차리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철아, 미안한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혼자는 못 가겠어. 민철은 시계를 봤다. 오전 11시. 팀장이 회의 준비를 지시한 지 겨우 30분밖에 안 지났다. 민철은 팀장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팀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만 다녀와도 될까요? 팀장의 인상이 굳어졌다. 또?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잖아. 김대리, 프로젝트 중요한 거 알지? 민철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가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다. 회사에서의 눈치,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 그 사이에서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어머니를 화장실에 모시고 다시 침대로 옮긴 뒤 민철은 다시 회사로 향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사무실로 돌아왔고 팀장의 차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다. 회의는 이미 끝나 있었고 민철은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저녁 약속을 잡았다. 민철 씨, 오늘은 같이 가자. 요즘 너만 빠지잖아. 민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저었다. 미안, 나 먼저 가볼게. 뒤에서 들리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스쳤지만 못 들은 척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철은 저녁을 준비하고 어머니를 씻겼다. 목욕 후 어머니를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가 삐끗했지만 참았다. 어머니에게 약을 드리고 잠자리를 정리해드린 뒤에야 민철은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밤 11시 민철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쓰디쓸 뿐이었다. 휴대폰에는 친구들의 단톡방 알림이 쌓여 있었다. 민철아, 너 요즘 왜 이래? 연락도 안 되고. 다음 주 모임에는 꼭 나와라. 민철은 답장 대신 소주잔을 비웠다. 이래서 결혼은 꿈도 못 꾸나.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다. 민철은 어머니가 잠든 방 쪽을 바라봤다. 미안함과 원망, 책임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소주병이 비워질 때까지 민철은 천장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의 압박과 마음의 갈등. 토요일 오후 민철은 연인 수진을 만나기 위해 카페로 향했다. 3년을 사귀었지만 요즘 들어 만남은 점점 뜸해졌다.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주말에도 제대로 시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수진은 핸드폰을 보다가 민철을 발견하고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예전만큼 환하지 않았다. 오빠 늦었네요. 미안해. 엄마 점심 드리고 오느라. 민철이 자리에 앉자 수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빠, 우리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 나이도 벌써 35인데 부모님이 자꾸 물어보세요. 민철은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수진아, 나도 알아. 근데 지금 엄마 상태가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 요양보호사를 쓰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 수진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다. 저도 이해해요.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건지.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사는데 저만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철의 말에 수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근데 오빠도 생각 좀 해봐요. 우리 둘의 미래도 중요하잖아요. 카페를 나서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철은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의 마음도 이해가 갔다. 하지만 어머니를 저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편함에서 친구의 결혼식 청첩장을 발견했다. 고등학교 동창 태수였다. 청첩장을 펼쳐보니 예쁜 신부 사진과 함께 행복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민철은 청첩장을 구겨 쥐었다가 다시 펼쳤다. 부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왜 나만 이래야 하지?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민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엄마, 수진이 만나고 왔어요. 그래, 수진이는 잘 있니? 그 착한 애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 경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철아, 내가 결혼 못하는 게 다 엄마 때문이지 엄마가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어도. 아니에요,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민철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철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에서 민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엄마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묶여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자신만 제자리 걸음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민철은 벽을 주먹으로 쳤다. 벽에 작은 자국이 남았지만 속은 여전히 답답했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빠, 저희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오빠도 저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민철은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글로 받아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답장을 하려다 말고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비명을 삼켰다.
다음 날 아침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민철은 소스라쳤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38배 나이가 40 중반처럼 보였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 민철은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이대로는 수진도 잃고 자신의 인생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았다. 민철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운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은 점점 크고 선명해져 갔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충격적인 결정. 월요일 점심시간 민철은 회사 근처 인터넷 카페에서 요양원을 검색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클릭을 멈추지 않았다. 시설 사진들을 보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깨끗한 침대, 넓은 식당, 친절해 보이는 직원들. 팸플릿 속 요양원은 집보다 더 나아 보였다. 민철은 세 곳의 팸플릿을 챙겨서 가방에 넣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민철은 팸플릿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한 곳은 월 200만 원, 다른 곳은 250만 원. 저렴한 곳도 있었지만 시설이 낙후돼 보였다. 민철은 중간 가격대의 요양원에 체크 표시를 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이게 맞는 걸까? 민철은 몇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팸플릿만 바라봤다. 시계는 어느새 밤 11시를 가리켰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민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머니 방문 앞에 섰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경자 씨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민철이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다. 민철아, 안 자고 뭐해?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민철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평소와 다른 아들의 분위기를 느낀 경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엄마. 민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비벼댔다. 입술이 바짝 말라 혀로 적셨다. 한참을 망설이다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경자 씨는 팸플릿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다. 표지에는 실버타운 행복요양원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경자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엄마,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민철의 말에 경자 씨는 팸플릿을 떨어뜨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엄마, 제 말 들어보세요.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수진이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린대요.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이렇게는 안 돼요. 경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날 버리는 거니? 내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민철의 목소리가 커졌다. 요양원이 엄마한테도 더 나아요. 전문 간호사들이 있고 식사도 제대로 나오고 다른 어르신들이랑 같이 생활할 수도 있고. 난 싫어. 난 우리 집에서 내 곁에서 살고 싶단 말이야. 경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민철의 손을 잡았다. 민철아, 제발 엄마 좀 버리지 마라. 엄마가 더 노력할게. 불편하게 안 할게. 제발. 어머니의 애원에 민철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됐다. 엄마, 결정했어요. 다음 주에 입소수속 밟을 거예요. 거기가 엄마한테 더 좋아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치료는 무슨 치료? 넌 그냥 엄마가 짐이 된 거잖아. 경자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래, 맞아. 엄마가 짐이야. 인정해. 근데 나도 살아야 한다고요. 민철도 소리를 질렀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다.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싶고, 주말에 푹 자고도 싶고, 근데 하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매일 회사 갔다 오면 엄마 간호하고, 밤에도 몇 번씩 깨우시고, 나도 사람이에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경자 씨는 아들을 빤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래, 알았다. 내 맘대로 해라. 어차피 늙은이는 쓸모없으니까. 경자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일주일 뒤에 짐 쌀게요. 필요한 거 말씀해 주세요. 대답은 없었다. 민철은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다. 민철은 베개로 귀를 막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이게 맞는 거야. 나도 살아야 해.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지만 가슴 한편의 죄책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요양원에서의 상실감.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동안 민철과 경자 씨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경자 씨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민철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돌렸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갑기만 했다. 입소 당일 아침 민철은 어머니의 짐을 정리했다. 옷가지, 세면도구, 약봉지들을 가방에 넣으면서도 손이 자꾸 멈췄다. 경자 씨는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철이 엄마 준비 다 됐어요 라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차에 짐을 싣고 어머니를 부축해 뒷좌석에 앉혔다. 경자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다. 30년을 살아온 집이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운 집이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다. 요양원까지 가는 40분 동안 차 안은 침묵뿐이었다. 라디오를 켜봤지만 음악이 시끄럽게만 느껴져 다시 껐다. 백미러로 보이는 어머니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행복요양원 앞에 도착했다. 3층 건물의 깔끔한 외관이었지만 경자 씨에게는 감옥처럼 보였다. 민철이 짐을 들고 어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배정받은 방은 3층 복도 끝이었다. 4인실이었고 이미 3명의 어르신이 계셨다. 경자 씨의 침대는 창가였다. 민철은 짐을 정리하며 엄마 창가라서 좋네요. 햇빛도 잘 들고 라고 애써 밝게 말했지만 경자 씨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짐을 다 정리한 민철은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회사에 복귀해야 할 시간이었다. 엄마, 나 회사 가봐야 해요. 주말에 올게요. 경자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등을 돌려 방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내내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민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경자 씨는 낯선 방에 혼자 남았다. 옆 침대에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지만 대꾸할 기력이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집에서 보던 은행나무가 그리웠다. 눈물이 또 흘렀다.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직원이 휠체어를 밀고 왔다. 경자 씨는 휠체어에 앉아 식당으로 향했다. 넓은 식당에는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어떤 테이블에는 가족들이 함께 와서 밥을 먹여주고 있었다. 손자가 할머니 옆에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경자 씨는 혼자 앉아 밥을 받았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한 숟가락 떴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다. 그 시각
민철은 수진과 웨딩홀을 둘러보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넓은 홀을 보며 수진은 좋아했다. 오빠 여기 어때요? 정말 예쁘죠?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만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방만 바라보던 그 모습이. 오빠 듣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응? 아, 미안.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시어머니 걱정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거기가 더 좋을 거야. 하지만 민철의 얼굴은 어두웠다. 수진도 그걸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밤이 되자 요양원은 조용해졌다. 경자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 침대에서는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집에서는 민철이 씻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너무 조용했다. 아니, 자신에게 익숙한 소리가 없었다. 내 아들은 내 곁을 떠난 건가? 경자 씨는 베갯니들 눈물로 적셨다.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다. 여보, 우리 아들이 날 버렸어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같은 시각 민철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혼 준비로 바쁜 하루였지만 마음 한편은 공허했다.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민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소주를 마시며 어머니를 생각했다. 혼자 낯선 곳에서 울고 계실 어머니를.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이미 선택은 끝났다. 갈등의 결말과 남은 여운. 석 달이 흘렀다. 결혼식 날이 밝았다. 화려하게 꾸며진 웨딩홀에는 하객들이 가득 찼다. 민철은 턱시도를 입고 입구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다. 수지는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웠지만 민철의 얼굴에는 온전한 기쁨이 없었다. 신랑 웃어요. 오늘 주인공인데 왜 그렇게 어두워요? 사진사가 말했지만 민철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어색하기만 했다. 시선은 자꾸만 입구 쪽으로 향했다. 혹시 어머니가 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지만 경자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단상에 올라 절을 하고 서약을 나눴다.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례의 말이 이어졌지만 민철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요양원 침대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계실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피로 연장에서 회사 상사가 다가왔다. 김대리, 축하해. 그런데 어머님은 못 오셨나? 민철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몸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건강 빨리 회복하시길. 상사가 떠난 뒤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고등학교 동창, 대학 선배, 친척들까지. 민철은 같은 대답을 반복하며 점점 지쳐갔다. 수지는 민철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지만 민철의 마음은 무거웠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아름다운 바다와 맛있는 음식이 있었지만 민철은 진심으로 즐기지 못했다. 수진이 셀카를 찍자고 해도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밤에 호텔 침대에 누워서도 어머니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오빠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안 좋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철은 대답 대신 천장만 바라봤다. 미안해. 신혼여행인데. 괜찮아요. 돌아가면 한번 찾아뵐까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철은 수진에게 말했다. 여보, 나 잠깐 엄마 보고 올게. 같이 갈까요? 아니, 혼자 갈게. 조금 있다 집에서 봐.
민철은 차를 몰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3달 만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3층 복도를 걸어 어머니 방문을 열었다. 경자 씨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3달 사이에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엄마. 민철의 목소리에 경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표정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다. 반가움도 원망도 아닌 텅 빈 눈빛이었다. 엄마, 나왔어요. 민철은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갑고 뼈만 남은 것 같았다. 경자 씨는 손을 빼지 않았지만 힘도 주지 않았다. 축 늘어진 손이 민철의 손 위에 얹혀 있을 뿐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한 번도 못 와서.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여기서 잘 지내셨어요? 밥은 잘 드셨어요? 대답이 없었다. 경자 씨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민철이 없는 것처럼. 엄마,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엄마. 민철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하지만 경자 씨의 손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따뜻함도 힘도 사랑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축 늘어진 손일 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경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철과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그저 민철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용서도 원망도 아닌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결혼은 했지만 마음 한편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수진과 함께 있어도 어머니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행복해야 할 신혼인데 죄책감만 커져갔다.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 자주 올게요. 민철은 어머니의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이미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철은 방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 안에 앉아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꼈다. 결혼이라는 행복을 얻었지만 어머니를 잃었다. 아니, 어머니의 마음을 잃었다. 그 차갑고 무기력한 손, 텅 빈 눈빛. 그것이 민철이 받은 대가였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결혼한 남자의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그저 후회와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얼굴일 뿐이었다. 집에 도착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수진이 기다리고 있을 집, 새로운 삶이 시작된 곳. 하지만 민철의 마음 한편에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빈자리가 생겨버렸다. 어머니라는 이름의 빈자리가.